그림이랑 심리랑 그리시마트 보람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애니어그램 8번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소개에 앞서 어린이 애니어그램이란 아이들도 어른들처럼 유형 분별이 가능한 건지, 또 아이들은 몇 살 때부터 검사가 가능한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보통 애니어그램 검사는 자가 검사로 이루어지고 초등학교 6학년 정도부터 가능하지만 아직 아이들은 자기 인식력이 낮고 또 성장 과정에 있는 만큼 많은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자라는 아이들을 어떤 특정 유형에 가두는 것은 다소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다만 내 아이를 잘 알고 계신 부모님들이 앞으로 소개될 영상들을 보시면서 내 아이는 어떤 유형에 가까운지를 체크해 보시고 또 장단점을 알고 내 아이를 더 깊이 이해하는 도구로 도움받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강하고 힘이 넘치는 8번 유형 아이들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사는 8번 유형 아이들, 당당하며 거침이 없습니다. 다른 아이들 위해서 좀 군림하고 싶어하고 주변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니는 골목대장 스타일이지요. 일단 눈빛에 힘이 좀 있고 목소리가 쩌렁쩌렁하면서 어린아이라도 몸집이 좀 단단합니다. 8번 아이들은 자기 편에 속한 친구들에게 호탕하게 베풀고 뒤끝이 없습니다. 식욕, 활동욕, 승부욕 등 전반적인 욕구의 강도가 크고 남들에게 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공부도 운동도 놀기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감각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해하면서 끝장을 볼 때까지 파고들거나 또 아예 공부를 하지 않는 두 부류로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본능형인 이 친구들은 스스로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을 때 뭐든지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순간 적응력이 매우 뛰어나고 독립심이 강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먼저 행동하고 후회하는 편입니다. 뭐든지 내 뜻대로 되어야만 좀 직성이 풀리고 말을 잘 안 듣거나 고집불통이어서 부모나 선생님들이 이들의 에너지를 좀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또한 본능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계획이 불편하고 학교나 정규 체제 속의 틀을 좀 답답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규칙 몇 개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며 학교 등교 시간이나 과제 등에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8번 친구들은 힘들게 숙제를 하느니 내일 가서 한 대 맞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선생님의 체벌에 울지 않고 용감하게 버티는 자신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느끼기도 합니다. 실제로 힘의 세계가 존재하는 남자아이들 사이에서 이런 모습은 좀 우상이 되기도 하지요. 자, 그렇다면 이 8번 아이들 교우관계는 어떨까요?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몸으로 하는 장난을 좋아하고 이때 힘 조절이 잘 안 되어서 상대에 따라서는 이들의 장난을 좀 버거워할 수 있습니다. 8번 여학생들은 예민한 여자아이들의 정서적인 변화를 이해하기 힘들어서 오히려 남학생들과 더 잘 어울립니다. 또 가벼운 대화 중에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에 맞서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이거나 물러서지 않고 결판을 지으려 하기 때문에 충돌이 잦지만 또 뒤끝이 없어 화해가 빠릅니다. 강철에 쌓인 마시멜로라는 별명을 가진 8번 아이들은 단단하고 거친 껍질 안에 연약한 어린아이가 있어서 자신을 믿어주는 친구에게 섬세하게 잘 챙기고 또 잘 보살펴줍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조합해서 8번 유형의 스트레스 요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힘이 넘치는데도 대장이 못 되거나 내가 앞장서지 못할 때 기분이 언짢아집니다. 또 신나게 뛰어놀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들은 인내심을 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잦은 다툼으로 인해서 교사나 부모님에게 혼날 일이 많고 또 이때 상대가 날 먼저 건드려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 8번 유형 아이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 매사에 변명을 해대는 아이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8번 유형 아이들 어떻게 지도하고 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까요?
이 8번 유형 아이들의 강한 지도력과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천진하고 순수한 면을 알아주면서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 분노를 폭발시키더라도 충분히 끝까지 들어주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만 꾸중하되 자칫 아이 전체의 비난으로 가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또 이들이 화를 낼 때 부모님도 같이 흥분하지 않고 초연하지만 분명한 기준으로 훈육하되 쓸데없이 이 아이들과 기싸움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돼, 바로 해 등의 지시어보다 두세 가지의 선택권을 내밀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등의 청구어를 사용하는 것이 이들의 저항감을 좀 덜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분노를 다루기 위한 나만의 방법을 부모님과 함께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숨고르기나 열을 세서 흥분을 가라앉히는 등 생각의 표현 방식을 다듬어주고 함께 가는 타협의 가치에 대해 서로 생각을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을 인정하고 믿어주는 사람에게 깊은 의리를 보이며 오히려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려는 8번 유형 아이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믿어줄게 라는 격려로 힘을 주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칭찬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8번 친구들 학습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두뇌 회전이 빠르고 감각적 사고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 듣고 만지고 실험하는 만들기나 체험 등 오감을 자극시켜서 학습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 본능에 충실한 8번 친구들 차분하고 바람직한 공부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가능한 집에 돌아온 직후에 숙제를 하도록 하고 반드시 부모님이 확인해 줌으로써 맡겨진 숙제를 끝까지 완수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추상적인 학습보다 정확한 답이 있는 학습을 선호하고 단순한 계산은 빠르고 정확하지만 복잡한 문제에서는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학습에서도 열정을 갖고 성급하게 덤벼들지만 실증을 잘 낼 수 있지요. 미래보다 현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보상보다 단타로 먹거리나 물질적 보상 등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부모님과 어느 정도 상의 후에 본인이 스스로 시간 설정을 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유도합시다. 몇 시까지 컴퓨터를 끌 수 있니? 문제집을 몇 바닥 풀 수 있니? 하면서 공부의 양과 시간을 스스로 정하게 해주세요. 이때 최소한의 목표 설정을 해서 가능한 이 약속은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의 약속을 지켰다면 더 이상의 추가 요구 없이 깔끔하게 넘어가야지 다음 협상에서도 아마 부모님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물론 10번 중에 3번쯤 지킬 수 있지만 작심삼일을 사흘에 한 번씩 갈아타게 하면서 습관을 잡아가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애니어그램 8번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꿈 많은 호기심 덩어리 7번 유형 아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